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HCl 수용액이니까 그 우리말 이름은 염산이잖아요. 근데 염산이 그 초기 농도가 요 정도인 거지. 이렇게 10의 8승몰 농도. 보통의 상황이야 좀 이상해. 이상하지. 10의 8승몰 농도면 뭐 아주 극도로 뭐냐면은 묽은 농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pH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봐. 자, 염산은 무슨 산이죠? 염산 같은 걸 무슨 강산이에요, 강산. 그럼 강산은 이온화도가 얼마야? 이온화도가 이제 싹 다 이온해 버리잖아. 그럼 이제 넣어준 놈이 요 놈이 100% 이온화 해버린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H 플러스, 이 H 플러스 농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대로 이온화를 해서 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pH를 구해야 돼. 그럼 pH를 구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자리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 8이잖아, 8. 그럼 8의 의미는 뭐야? 8의 의미는? 염기성이잖아. 무슨 말이었어요? 그러면 염산을 넣었는데 염기성이야. 당연히 이상해. 그래서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냐? 무슨 말이겠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첫 번째가 바로 질량 보존. 알겠죠? 질량 보존. 자, 여러분 질량 보존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은 뭐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화학 반응에서 이제 질량 보존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돼요?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다. 맞죠? 원자와 종류의 개수가 불변이다. 그럼 이 경우 수소, 염소로 되어 있는 이 HCl에서 어떤 원자에 이제 집중을 좀 해볼 것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염소. 자, 이제 염소는 원래 물에 염소가 있어요? 물에 염소가 있을 리가 없지. 넣어줬으니까 염소가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염소가 수용액 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얘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안에 염소 어쩌고저쩌고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놈을 여기 넣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 저 HCl이 뭐 이렇게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온화가 돼가지고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무 때나 앉아. 그래. 자,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HCl 동그라미라고 쓴 건 바로 초기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넣어준 HCl의 초기 농도는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저 HCl, Cl-는 얘는 각각 평형 상태 농도를 뜻해요. 그래서 수용액 중에 염소가 존재한다면 그 염소는 어떤 꼴로 나타날 것이냐? HCl 혹은 Cl- 꼴로 나타날 건데 이 염소가 어디서 공급된 거냐면 초기 HCl로부터 공급을 받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뭐든 이제 짠.
그럼 이때 여기서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처음에 넣어준 HCl 지금 현재 몇 개 보여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3개. 처음에 넣어준 게 3개잖아요. 그러면 넣어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온화하지 않은 골 몇 개 그려놨어요. 1개 있죠. 1개. 그 다음에 이온화된 염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그러면 3은 1 더하기 2. 등호 성립해요? 당연히 성립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꼭 이런 모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HCl이 이온화하지 않은 게 2개면은 이온화한 건 1개겠지. 즉 내가 지금 가상적으로 모델을 그려놔도 항상 성립하는 건 뭐냐면 이 2개를 더한 게 무조건 처음에 넣어준 거랑 같아야 될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 이건 정확한 표현인 거야, 알겠죠? 정확한 표현.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거보다. 그다음에 이제 요 경우 3. 자, 그럼에도 여전히 HCl은 강산이죠. 맞습니까? 이게 뭐 농도를 진하게 넣건 묽게 넣건 염산은 여전히 강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강산이다. 바로 요 HCl이 평형 상태에서는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쇽 넣으면 오호라. 바로 평형 상태에서 Cl-의 농도는 거의 뭐에 가까울 것이냐? 넣어준 HCl의 초기 농도와 같겠다. 알겠죠? 그렇죠? 이 HCl의 초기 농도가 얼마야? 저기 있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 농도가 될 거란 얘기지. 됐죠? 이때 이 녀석을 이렇게 C0로 이렇게 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크닉. 전하량 보존. 물리학의 4대 보존 법칙이 있죠.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알겠죠? 그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전하량 보존, 사용하는 보존 법칙들을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자, 전하량 보존. 이 전하량 보존이 뭐냐?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온이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온화 되어서 뭐 양이온도 나타난다, 음이온도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존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Fundamental of Physics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팔린 굉장히 유명한 일반 물리학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내용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대학이 대학 교재로 활용이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대학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대학교 일반 물리책으로 사용하는 책 중에 대학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책이 Fundamental of Physics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물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대학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번역된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 책이 이제 원저가 Fundamental of Physics.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Fundamental이잖아. Fundamental. 저자가 그 자신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 책의 연습 문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그만 비커에 한 10ml 정도 저농도로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고 1m 정도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걸 그 쿨롱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이렇게 해놓잖아. 일면소용을 떨어뜨려 놓잖아. 손을 탁 놓으면 얘네들이 서로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슝 달려가지고 뻥 터져요. 그냥 달려가지고 저 충돌해가지고 양이온 음이온이 중화가 되면서 발열이 되면서 뻥 터져요. 그런 걸 예상해 보라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의 정전기적 인력은 전 우주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와 같은 환경 있죠?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는 실제 이온이 존재하느냐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이온이라는 말만 쓸 뿐이지 실제 이온이라는 물질 체계가 존재하는 거는 알아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이온이 있는 곳을 또 있긴 있어. 어디? 진짜 이온이 독립적으로 있는데 어디야? 바로 별이요. 별 정도 되면 진짜로 그때 별 같은 경우는 뭐 최저 온도가 8000켈빈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정말 독립적인 이온들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지구 환경 같은 데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중화가 돼서 항상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의 경우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들. 자, 누가 있을까요? 읊어봐. 지금 이 시스템에서 존재 가능한 이온 바로 H 플러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 Cl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 OH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제 얘기할 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산성이어도 OH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 염기성이어도 H 플러스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어쨌거나 수용액 중에서는 언제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공존할 수 있다. 무슨 반응에 의해서? 수용액 중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공존할 수 있다. 무슨 반응에 의해서? 자동 이온화 반응. 아시겠죠?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항상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나열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들 사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짜잔,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저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때 H 플러스란 이온 하나당 1 플러스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Cl-OH- 이온 입자 하나당 1-의 전하량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화학종의 농도를 다 더한 것이 이게 바로 총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내에 총 전하량과 총 양전하량이 같으면 수용액 전체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그러면 OH-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는 H 플러스 이온 농도 빼기 C0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구나.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Cl-의 농도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 뭐에 가까워요? C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대입한 거죠. 되나요? 그 다음 뭘 활용해 볼까? 그 다음 활용해 볼 수 있는 건 세 번째, 이것과 관련된 평형상수.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강산과 강염기는 그 이온화와 관련된 평형상수가 있어요, 없어요? 강산, 강염기는 관련된 사내리 상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온화하니까?
100% 이온화니까. 그러니까 즉 HCl과 관련된 평형상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강산강염기는 평형상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평형상수는 바로 KW겠지. 그럼 이때 KW는 어떻게 표현돼요? H 플러스 농도의 OH 마이너스의 농도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거 요 자리에다가 뭘 넣어? 이걸 넣어. 쇽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짜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H 플러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뭘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이 경우 얘는 C0 더하기 C0 제곱 더하기 4KW 나누기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C0가 얼마예요? C0가 요거 10-8승. 그럼 제곱하고 KW는 10-14승.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산기 쓸 수 있다고 치고 1.05 10의 마이너스 7승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경우 자, pH 어떻게 구할까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럴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요거를 이제 쏙 넣으면 대략값이 6.98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6.98 이게 무슨 말이에요? pH 6.98 이게 무슨 말이에요? 7 알겠죠? 됐죠?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바다에다가 오줌 싸도 무슨 물? 바다에다가 오줌 싸도 바닷물이라고 했죠? 그럼 이 정도로 희석하면 그냥 얘는 뭐라고요? 그냥 물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결론에 이렇게 그 뭐냐면 수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 이제 그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의 접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화학 평형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 첫 번째가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 아시겠죠? 이 두 테크닉이 이렇게 적용된다. 적용되면 이렇게 평형 양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를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근데 요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소개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일반계 교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풀이를 소개를 할 때는 어차피 이제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이런 게 수능에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 나올 리는 없어요. 수능에 나와요? 알겠죠?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에 어떤 거? 이게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수능에서 활용하는 전하량 보존 테크닉 문제를 잔뜩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수능형 문제를 풀 때 나는 전하량 보존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막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수능 개정되고 나서 다른 화학 강사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막 전하량 보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2013년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풀면 뭐 상당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다들 잘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 전하량 보존은 이제 화학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분석화학 책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면 좋은데 뭐 다른 강사들은 안 쓰네 하던데 10년쯤 지난 요즘은요. 그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 강의 보니까 다 나와요. 전하량은 다 써요.
왜냐면 계산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듣보잡이잖아요. 듣보잡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풀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강사들이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 화학 양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런데 전화량 보존과 질량 보존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풀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자, 해준다. 해줄게요. 준다. 자, 요 H2O 이 녀석의 자동 이온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HCl의 이온화에 의해서 C0. 자, 그 C0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얘죠. 여기 이제 C0잖아요. C0만큼의 H 플러스가 물에 공급되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상황을 양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짜잔. 이게 바로 뭐예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잖아요. 그럼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아예 처음부터 얘가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이겠죠? 처음부터 제가 있었던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반응을 해. 자, 어떻게 반응하겠어? 얘가 1대1로 이온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대1로 이온화되면,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X만큼 만들어지면은, Y만큼 만들어지면 얘가 또 Y만큼 만들어지겠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얘가 보시다시피 C0 플러스 Y고 얘가 Y가 될 거라 이런 말이야. 됐나요? 자, 그리고 이때 H2O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용매니까요. 오, 그럼 이때 우리는 이게 조그만 분필. 자, 이게 누구예요? 결국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 농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Y가 평형 상태에서 OH 마이너스의 농도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이때 이제 얘를 여기에 넣어. 여기 넣으라고 하죠? 여기 넣으면 C0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네? 맞죠? 그럼 뭐 다시 한번 바꿔볼까?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 빼기 C0네? 됐죠? 맞나요? 네. 그럼 이때 얘를 여기 넣어요. 알겠죠? 그러면 똑같아. 알겠죠?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테크닉이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중요한 테크닉인데
그 진량보존, 전환형보존을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서 평형을 처리해 볼 수 있다. 대자에 그죠? 야, 우리 슬리피 괜찮아요? 슬리피 어떻게? 이 우리 슬리피를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슬리피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나는 내가 공부한 모든 지식을 나 혼자 공부했어요. 난 누구한테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 가서도 수업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내용은 내가 거의 독학한 거예요. 독학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자서요. 정말이에요. 나는 진짜 정말 좋고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정말 공부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100% 자요 그냥. 왜 그렇게 졸린지 미치겠네. 나중에 막 친구들이 깨우다가 하도 잘 때 막 요란하게 자고 막 이렇게 자거든요.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깨우다가 포기해 막 나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자요 맨날. 그러니까 뭐 내용이 있나.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내용이 나 혼자 공부한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괴로워요. 그건. 안 그래도 머리도 나쁜 애가 혼자 공부해서 A 받으려고 하면 죽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이게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공감이 많이 돼. 아유 저 느낌 알지 막 그런 데서 슬리피 오케이? 네. 힘내요 알겠죠? 잘 수는 있는데 그럼 나중에 되게 괴로워. 내가 그 괴로운 느낌을 안다고. 아우 내가 진짜 뭐라고요? 아 그래 에코 조금 틀어볼까요? 아 그래 또 추우면 또 꺼요. 약하게 틀어놨다. 자, 그래서 하여튼 슬리피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그 다음